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3422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1일 11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학권에서 짧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오늘 증권사에서 또 긍정적인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있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역시나 또 LG 디스플레이의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장기적으로 OLED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의 확장으로 인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또 전망을 해 놓은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KB증권 쪽에서 상당히 LG 디스플레이를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보고서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2분기 전망치가 원래는 한 4,800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었던 게 평균인데, 지난번에 KB증권에서 이번에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 한 7천억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KB증권 쪽에서 상당히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망치나 긍정적인 보고서를 많이 좀 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고맙죠. 뭐 저런 보고서를 꾸준히 내주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또 고마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차원에서 뭐 이런 메타버스 시장이 또 확대되면서 OLED의 또 수요나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게 되면요, 아무래도 OLED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부분에서 골고루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골고루 사용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이야 뭐 대표적으로 대형 OLED 쪽에서는 뭐 TV 쪽에서 쓰이고, 중소형 OLED나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이나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에 이제 사용이 되지만, 뭐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연히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또 OLED나 이런 부분들의 수요도 또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의 아이패드 한 2023년 정도에 또 출시가 아마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2023년 정도에 출시될 아이패드도 역시나 OLED를 좀 탑재할 것으로 보여지죠. 이건 기존에 OLED를 탑재했던 게 아니라 LCD를 탑재했던 게 OLED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또 수요처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아이폰 13에도 올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한 5천만 장 정도의 중소형 OLED를 공급을 하는데, 아이패드까지도 OLED를 탑재한다면 추가적으로 OLED 출하량, 중소형 OLED의 출하량이나 매출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또 증가될 수 있는 좋은 이제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확대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는 이제 메타버스의 시장이 또 확대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또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요새는 주가가 쉽게 잘 안 밀립니다. 확실히 이전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 부분이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죠. 제가 매일 이제 보여드리는 게 공매도 동향하고 대차장고의 동향인데, 전반적으로 공매도량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지난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8일, 29일, 30일 없지는 않은데,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본다면 한 3분의 1 수준, 뭐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공매도량이 확 줄어들어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대차, 즉 주식을 빌려가는 인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빌려가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의 원흉으로 지목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빌려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빌려갔던 걸 다시 사서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대차 잔고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빌려서 공매도를 갖다가 쳐서 떨궈서 막 이렇게 했던 놈들이 지금 그거를 다시
사서 주식으로 사서 상환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차장고의 감소는 수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업황이 안 좋아서 또는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었거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로 찍어 누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상승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지난 이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이 KB증권에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존 올 한해 영업이익 2조 원 정도에서 3조 원 정도로 상향 조정했던 이런 부분들 이후에 급격하게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올해 이제 3조 원까지 LG 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OLED의 출하량 증대와 판매 가격의 증대에 있다. 판매 가격 상승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OLED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대형 OLED의 출하량이 한 800만 대 정도 이렇게 좀 출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한 450만 장 정도가 출하가 됐는데 올해는 뭐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8년 동안 이 대형 OLED 부분이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소형 OLED 부분, 바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이 중소형 OLED도 작년에 애플에 2천만 장 공급했어요. 아이폰 12에 2천만 장 공급했는데 올해 이제 13 나오죠. 올 하반기에 13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5천만 장, 작년에 2.5배 정도의 공급을 하게 됩니다. 2.5배 정도로 5천만 장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대형 OLED와 중소형 OLED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는 이제 4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대형 OLED 쪽은 한 8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항상 제가 보는 기준에서의 저항대는 24,700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하락 추세에 있었거든요. 좀 조정 국면에 있었는데 이 흐름을 벗어나면서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 하락 흐름에서 추세도 좀 단기적인 추세도 다시 또 돌려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방 압력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로는 24,700원 정도로 전 개인적으로 좀 저항대로 보고 있는데 요새 쉽게 안 밀립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24,700원에 도달을 했는데 밀리질 않아요. 물론 이제 돌파도 안 되고 있죠.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매물대나 이런 부분들의 저항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렇게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24,700원에 매물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24,700원이 올라올 때는 이 구간이 저항이었어요. 그리고 돌파가 되고 나니까 이 구간이 지지가 되죠. 예, 돌파가 됐고 지지가 되고 추가적인 상승하는 지지 라인이 되죠. 근데 이게 또 무너지고 나니까 올라올 때는 또 저항이 돼요. 또 무너지고 올라오려니까 저항이 되고 무너지고 올라오려니까 또 저항이거든요. 지금 그만큼 이 24,700원에서 매매 공방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구간을 기점으로 어떤 때는 이제 지지가 되고 어떤 때는 저항이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최근 몇 달 동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24,700원을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위에 24,700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항의 압박을 계속해서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그 구간에서 밀리지를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항을 터치를 해준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약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흐름으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돌파가 안 되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저항이 세거나 아니면 뭔가 아직 이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재하거나 추가적으로 뭔가 한번 슈팅을 줄 만한 이런 모멘텀이 현재 없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 저항대 와서도 다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이런 관점이죠. 이렇게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일정한 형태의 상승 삼각 수렴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지지 방어선은 23,000원, 2차적인 자리는 22,000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23,000원은 좀 훼손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절대적으로 깨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22,000원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2,000원을 깨면 전체적인 이 추세가 무너지는 거라서 절대적으로 이 22,000원만큼은 지켜내야 되는 그런 이제 영역에 있는데 뭐 지금에서야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저항의 매물들을 계속해서 터치해주는 모습이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개인들을 좀 지치게 만드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가적으로 좀 유리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의 매수는 단가적으로 결코 유리할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돌파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이 자리가 이제 단기 고점이 되는 구간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코 지금 자리가 단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유리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좀 돌파 이후에 타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좀 눌러줬을 때 23,000원부터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위로 아래로 아직까지 좀 선명하게 나온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고 저항대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차 잔고가 감소하고 있고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숨통이 좀 트이고 있다라는 점이 결과적으로 좀 돌파의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이자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좀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방향성을 좀 추종해서 좀 들고서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돌파 이후에 쉬어가는 자리에서 타점을 좀 보거나 아니면 좀 눌러줬을 때 23,000원이나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노리고 좀 접근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단가의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전고점의 매물대에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오늘 뭐 외인들 기관들이 매도를 하니까요. 템포 조절하면서 또 쉬어가니까 어제는 매수, 오늘은 또 매도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좀 돌파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크게 실리는 부분들이 없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힘을 모아가다 보면 결국에 이런 방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방향성만 잘 유지하면 결국에 주가의 슈팅은 이제 위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좀 더 시간과 과정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런 방향성을 좀 추종해서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뭐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뭐 참고해서만 보시고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 분석되어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종목, 궁금증, 이슈 종목 분석 코너를 통해서 해결해 가시고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시면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코너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라는 저희가 어플을 개발해서 지금 무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가 있고요. 시장의 테마나 주도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시는데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